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에 대해서 조금 이게 공천의 대가성이냐 이런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의 성격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밝혀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영장 청구의 범죄 혐의 사실로 지금 적시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방 선거를 출마하려고 하는 군수 예비 후보자 또는 지방 의원 예비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범죄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명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파악한 바로는 김영선 씨는 이게 돈을 빌린 것이다. 네. 그러니까 공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명목 자체를 이제 아예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빌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빌린 돈을 갚은 거다. 예, 그렇다면 아예 이제 죄가 안 되는 건데 근데 통상은 돈을 빌리기는 좀 예. 조금 상식에 정황상 상황에 네.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명이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첫째는 돈의 명목 부분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검찰에 영장 청구할 정도면 아마 소명이 됐지 않았냐 지금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얼마만큼 영장 발부의 요건인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장 범죄 사실의 또 한 파트가 김영선 의원이 급여라든지 국회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온 돈을 명태균 씨에게 상당 정도 건네갔다고 하는 부분이 또 범죄 사실로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만약 돈이 건네갔다면 뭐 선거법상 뭐 매수행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어느 보도를 봤더니 지금 김영선 씨가 출마할 때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 몇 명이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 쓴 것이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출마하기 전에 네. 돈이 없으니까 네. 선거 비용 같은 걸로 빌리고 네. 이후에 당선된 이후로는 네. 받는 세비로 네. 좀 지급을 했다. 예. 그런 내용이 있어서 결국은 두 건 다 돈의 명목들이 어디로 갔느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 네. 아마 도주는 모르겠지만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뭐 없앴다. 그렇죠. 뭐 휴대폰을 아버지 바꿨다. 뭐 산소에다가 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영장 발부의 형식적인 요건들 그러니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아마 충족이 되는 것 같고 범죄 성립의 실질적인 요건들과 관련해서 아마 좀 다툼이 강하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명태균 씨 쪽 변호사는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녹취를 공개한 게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그 취임식 바로 전날의 대화 있잖아요. 그거를 공개를 하는 그 발단에 이준석 의원이 보낸 뭐 문자가 있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뭐 악의 축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근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 명시 쪽에서 자기한테 뭔가 의혹을 덮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그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그 공천과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가지 좀 민원을 전달하는 명태균 씨와 연락한 것도 별로 이상해 보이진 않고 굳이 중간에 이준석 의원이 있다라는 주장을 명시 측이 왜 하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돈 문제 말씀하셨는데 예. 김영선 의원은 100억대의 자산이 있는 분이고 명태균 씨는 신용불량자로 알려져 있는데 명태균 씨가 돈을 빌려줬다라는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상당한 좀 김영선 의문이 의원 제가 뭐 재산 공개 내역을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재산이 좀 있는 걸로 있습니다. 꽤 있는 나오는군요. 분입니다.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 변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천 개입 사건도 이게 지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당에서 공천을 주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정점으로 한 당의 개선이 있는 거고요. 그게 개입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권력을 가진 외부의 외력,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그 명태균 씨 이분들이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당에 개입을 해서 김영선 공천을 만들어냈다. 지금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를 변호할 목적으로 이게 이준석 의원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반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절반을 맞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공천 개입은 당내와 외력의 반반씩 더해져서 나오는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또다시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또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중간에 뭐 누굴 끌어들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이제 있다. 앞만 네. 보는 거죠. 단기적인 앞만 봐서 당장은 이준석 의원에게 이게 뭐 약간 정치적인 뭐 약간 프레이밍 설정하듯이 책임을 다 몬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이준석 의원도 책임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결론적으로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퍼즐이 다 맞기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가 맞춰져서 공천값이 나오는 거라서 전 이것이 명태균 씨 변호인 입장에서 이 과연 유효적절한 변호 방안이냐 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검찰에서도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조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이유에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글쎄 이제 좀 필요한 겁니까? 뭐 제가 직접 취재를 한 건 예, 아니어서 네, 제가 네.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언론의 행간을 보면 네. 검찰에서 이제 사무실 PC라든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카톡을 이게 폰으로도 쓰지만 PC로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면. 연동해서 쓰죠 많이. 예. 그러면 이게 PC의 하드디스크 안에 그 히스토리 내용들이 그대로 저장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검찰이 아마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어떤 카톡의 언동 내용들, 대화 내용들이 상당수가 지금 발견이 좀 됐었던 것 같고 네. 그 안에는 아마 이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재보궐 관련된 공천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건 수사하는데 어쨌든 이분들 말씀도 좀 들어봐야 전체적인 퍼즐이 맞춰지겠다. 검찰이 보는 입장은 아마 지금까지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게 명태균 씨나 김영선 씨 오늘 뭐 구속 여부가 뭐 밤늦게나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 돈의 오간 명목상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다 보면 대통령 부부까지도 뭔가 좀 조사 필요성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자체가 10월 31일 목요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놓지 않고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에서 명태균, 김영선 이 두 분을 조사한 다음에는 당연히 이준석, 김종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면은 당의 관계자들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운명적인 갈림길에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 네. 앞으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소추 특권은 있지만은 수사 면제 특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한 육성이 나온 마당에 수사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존 검찰이 만약에 못하면 또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질 거고요. 특검이 도입되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넣어서 저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이긴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 전에 대통령실 설명도 있었고 공천 개입은 당연히 아니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에요. 뭐 대통령 본인도 스스로 얘기를 했을 때 특정히 누구 찍어서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검찰이 드러난 그런 대통령의 설명이라든지 대통령실 해명으로 뭐 조사를 가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직접적인 어떤 조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것 여부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서의 형태로 조사의 결과를 남기는 것 이거는 이제 검찰의 재량 사항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을 수사를 충분히 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수사를 충분히 했느냐는 결국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 검사가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한 기자회견의 내용이 전체적인 그것만 가지고도 퍼즐이 맞춰지고 상황이 담당 검사 입장에서 머릿속이 다 이게 이 사건에 대해 선명하게 이해가 된다 이러면 예. 더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그것만 의구심이 가지고 남는다 하면 이러면 뭐 적정한 방법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황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뭐 알려주십시오라고 대통령실에 연락을 할 수도 있겠죠.